이번 시간에는 눈의 구조를 이해하고 눈을 모델링 해볼 겁니다. 먼저 눈의 구조에 대해 이해해 볼 건데요. 눈은 크게 공막과 눈동자로 구분해 주시면 쉽습니다. 눈동자는 안쪽에 동공과 바깥쪽에 홍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막은 전체적으로 동그란 형태를 하고 있고 눈동자는 동공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며 움푹 패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눈도 동공 부분이 안쪽으로 움푹 패인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눈의 구조를 캐릭터의 눈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더욱 자연스럽고 깊은 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동공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패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캐릭터의 눈을 모델링할 때 실제 눈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해 준다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정면에서 봤을 때도 자연스럽고 깊은 눈동자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눈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모델링 해주기 위해 블렌더 파일을 새로 열었습니다. 먼저 공막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요. 공막의 동그란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Shift A를 눌러 메쉬에 있는 UV 스피어를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V 스피어를 만들어 주시면 왼쪽 하단에 메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이 메뉴의 세그먼트, 링스에서 UV 스피어의 가로, 세로, 엣지 개수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16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링스를 8로 설정하여 최소한의 요소로 둥근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설정을 해주신 후에는 메뉴는 닫아줄게요. 그런 후에 N을 눌러 오브젝트의 정보값을 수정할 수 있는 정보창을 열어줍니다. 먼저 UV 스피어의 윗부분이 앞쪽을 볼 수 있도록 회전해 주셔야 하는데요. 로테이션 X 값을 90도로 설정하여 이렇게 앞쪽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회전해 주신 후에는 N을 눌러 다시 정보창을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전체적으로 동그란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공막 모델링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눈동자가 보이는 앞부분을 보시면 날카롭게 모델링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동자가 보이는 앞부분이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모델링을 정리해 줄 겁니다. 숫자 패드 1번을 눌러 정면을 보시면 끝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모델링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가운데 모인 버텍스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정면을 보고 있는 이 끝부분 버텍스를 선택해 X를 눌러 삭제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눈 앞부분이 부드럽게 모델링 될 수 있도록 면을 채워줄 겁니다. 기존에 구멍이 뚫린 엣지를 Alt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Ctrl F를 눌러 그리드 B를 선택해 면을 채워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리드 빌 메뉴에서 오프셋 값을 조정해 주시면 면이 채워지는 각도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또 스팬 값을 조정해 주시면 면이 채워지는 개수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이 개수를 4로 설정하여 공막 오브젝트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뉴는 다시 닫아줄게요. 이렇게 면을 채워주신 후에 오른쪽을 보시면 눈 앞부분이 아주 납작하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눈 앞부분이 동그랗고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채워주었던 면의 한 가운데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숫자 패드 3번을 눌러 오른쪽을 봐줍니다. 그리고 5를 눌러 비례 편집 모드를 활성화해 줄게요. 비례 편집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 원 안에 있는 범위의 요소들이 선택한 요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편집이 됩니다. 눈 앞부분을 동그랗게 뽑아내기 위해서 G, Y를 눌러 앞으로 뽑아줄 건데 마우스 휠로 원의 범위를 줄여서 앞부분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빼주시면 눈 앞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끝부분에 있는 엣지들을 모두 선택해 주셔서요. 다시 한번 숫자 패드 3번을 눌러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5를 눌러 비례 편집 모드를 비활성화 해주시고요. G, Y를 눌러 살짝 뒤로 보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구체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S를 눌러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줄게요. 공막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동그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리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신 후에는 우리가 면을 채워주었던 부분의 바깥쪽에
컨트롤 R을 눌러 엣지를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추가해준 엣지는 구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절해가며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공막 오브젝트가 마무리됩니다. 만들어준 공막 오브젝트에는 선택한 후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해 주시고요. 모디파이어 탭에서 제너레이트의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하여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동그란 형태의 공막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막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신 후에는 이어서 눈동자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눈동자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막 오브젝트의 형태를 이용해 줄 겁니다. 공막 오브젝트의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눈 앞쪽에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엣지를 선택해 주셔서요. Shift D를 누른 후 ESC를 눌러 그 자리 그대로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복제해준 형태를 P를 눌러 그대로 분리해 줄 겁니다. 그런 후에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 복제를 해준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슬래시를 눌러 해당 오브젝트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눈동자 오브젝트를 모델링 해줄 겁니다. 탭을 눌러 눈동자 오브젝트의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주시고요. A를 눌러 전체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E, S를 눌러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줄게요.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주시면 안쪽에 동그랗게 구멍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구멍이 동공의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숫자 패드 3번을 눌러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동공이 안쪽으로 움푹 패여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G, Y를 눌러 안쪽으로 넣어 줄게요. 깊이 넣으면 넣을수록 깊은 눈동자가 표현이 되겠죠? 적당히 깊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눈동자의 형태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공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F를 눌러 그리드 빌로 면을 채워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가 적용되어 모델링이 잘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모디파이어 탭에 에디트 모드를 비활성화 해주시면 에디트 모드에서는 모디파이어가 적용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를 잡은 후에는 디테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눈동자의 바깥 부분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E, Y를 눌러 뒤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그런 후에 안쪽에 있는 엣지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서요. S를 눌러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깊이감 있는 눈동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주신 후에는 눈동자가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G, Y를 눌러가며 모델링을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공 바깥 부분에 컨트롤 R을 눌러 엣지로 조여줄 겁니다. 동공 부분이 확실하게 홍채 부분과 구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눈동자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하여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신 후에는 슬래시를 눌러 두 오브젝트가 모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숫자 패드 3번을 눌러 오른쪽을 보시면 공막 오브젝트 안에 눈동자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Z를 눌러 와이어 프레임 뷰로 가셔서요. 눈동자 오브젝트가 공막 오브젝트 안에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이동을 해줄 겁니다.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A를 눌러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공막 앞부분에 딱 맞을 수 있도록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공막 앞쪽에 눈의 형태가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인 형태가 마무리됩니다. 계속해서 여러 시점을 보시면서 어색한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눈의 형태를 수정해가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막 오브젝트가 전체적으로 동그란 구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눈동자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잘 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눈 모델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눈의 머테리얼을 적용해주기 위해서는 UV 매핑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UV 매핑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해준 후에는 눈의 텍스처를 만들기 위해서 UV 매핑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UV 매핑을 해야 하는 이유와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V 매핑은 3D 오브젝트를 잘라서 2D 이미지 형태로 펼쳐주는 기능인데요. 마치 전개도를 펼쳐 2D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펼쳐준 2D 이미지 형태에서는 다양한 2D 텍스처를 적용해 줄 수도 있고요. 해당 텍스처에 색칠을 해주는 텍스처 페인팅을 진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같이 원하는 눈의 텍스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UV 매핑을 해주셔야 합니다. UV 매핑을 이해하기 위해 블렌더 파일을 새로 하나 열어주었습니다. Shift A를 눌러 메쉬에 있는 큐브를 꺼내줄게요. 그런 후에 상단의 UV 탭으로 이동해주겠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 공간이 있죠? 왼쪽은 잘라진 오브젝트가 2D 형태로 펼쳐지는 2D 공간이고요. 오른쪽은 3D 오브젝트가 보이는 뷰포트죠. 이렇게 잘라진 2D 형태는 기존의 오브젝트와 무관하게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번을 누르면 이렇게 버텍스 선택 모드가 되어 버텍스를 움직여 줄 수 있고요. 2번을 누르면 엣지 선택 모드, 3번을 누르면 페이스 선택 모드, 4번을 누르면 해당 UV 맵이 모두 선택이 되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편집할 때와 마찬가지로 G를 누르면 이동, R을 누르면 회전, S를 누르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브젝트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UV 맵을 편집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2D 공간에 보이는 UV 맵들은 뷰포트에서 선택한 요소들만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뷰포트에서 이 부분만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3D 공간에도 일부분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A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해주셔야 UV 맵이 모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UV 매핑을 진행해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주고요. Shift A를 눌러 메쉬에 있는 UV 스피어를 하나 꺼내주겠습니다. 우선 UV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자를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를 부분은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르고 싶은 부분의 엣지를 선택해 주셔서요. U를 눌러 마크 심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해준 부분이 빨갛게 표시됩니다. 붉게 표시된 곳이 바로 잘리는 부분이고 이 잘리는 부분을 심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준 심을 없애고 싶다면 없애고 싶은 부분의 엣지를 선택한 뒤에 UV 메뉴에 클리어 심을 선택하면 선택한 엣지의 심이 사라집니다. UV 매핑을 진행하기 위해 다시 중앙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여 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U를 눌러 마크 심을 선택하여 심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자를 부분을 모두 심으로 표시해 주셨다면 A를 눌러 전체 선택해 주신 후에 U를 눌러 언랩, 미니맵 스트레치를 선택하여 UV 매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미니멈 스트레치로 UV 매핑을 해주시면 이렇게 최소한의 간격으로 UV 맵을 자동으로 배치해 줍니다. UV 매핑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심을 만들어 수정한다고 해도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UV 매핑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언랩을 진행해 주셔야 수정된 부분이 적용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UV 매핑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UV 맵의 크기입니다. 2D 공간에 3D 오브젝트를 이렇게 잘라서 펼쳐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3D 오브젝트에 2D 텍스처를 적용하기 위해서죠. 같은 텍스처를 적용하더라도 UV 맵의 크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직접 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딩 탭으로 가셔서요. UV 스피어에 새로운 머테리얼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쉐이더는 삭제를 해주고요. Shift A를 눌러 체커 텍스처를 꺼내주겠습니다. Ctrl Shift 클릭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커 텍스처를 클릭한 상태에서 Ctrl T를 눌러 매핑과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UV로 매핑에 연결해 주시고요. 체커 텍스처의 스케일 값을 3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UV 에디팅 탭으로 넘어가 줄게요.
뷰포트에서 Z를 눌러 머테리얼 프리뷰로 봐주시면 우리가 적용한 이 체커 텍스처가 잘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UV 스피어의 중앙 부분을 잘라주었기 때문에 완전히 절반으로 나뉘어 똑같은 크기로 텍스처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UV 맵 크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UV 맵을 하나 선택해서 사이즈를 줄여보면요. 우리가 적용해준 체커 텍스처의 패턴이 굉장히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UV 맵이 작아지며 텍스처가 적용되는 범위 역시 작아지기 때문에 패턴이 크게 보이는 거죠. 이 말은 즉, 이 UV 맵에 적용되는 텍스처의 해상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UV 맵을 키우면요. 높은 해상도로 텍스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UV 맵을 키우게 되면 패턴이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만큼 넓은 영역을 사용했기 때문에 패턴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UV 매핑을 할 때 중요한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크게 펼쳐줄 거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작게 줄여서 구석에 놔줄 겁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텍스처가 적용되어도 의미가 없지요. 때문에 UV 매핑을 할 때 UV 맵의 크기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형태도 적용되는 텍스처에 영향을 줍니다. 2D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례 편집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1번을 눌러 버텍스 선택 모드에서 버텍스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5를 눌러 비례 편집 모드를 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적용되는 텍스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노드로 텍스처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미지는 따로 보이지 않지만 이미지 텍스처를 사용했다면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펼쳐진 UV 맵의 형태를 편집한다면 당연히 적용되는 텍스처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겠죠. UV 맵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텍스처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눈 오브젝트에 UV 매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UV 매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막 오브젝트부터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UV 매핑을 하려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야 하죠. 공막 오브젝트의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숫자 패드 3번을 눌러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공막 오브젝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엣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단축키 U를 눌러 마크 심을 선택하여 자를 부분으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구의 형태는 반으로 자르게 되면 2D 형태로 잘 펼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심을 설정해 주신 후에는 A를 눌러 전체 선택, 다시 한번 U를 눌러 UV, 언랩에 있는 미니멈 스트레치를 선택하여 UV 매핑을 해줄게요. 그런 후에 UV 맵을 수정하기 위해 UV 에디팅 탭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2D 공간에 우리가 절반으로 잘라준 UV 스피어가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UV 매핑을 할 때는 사용할 부분의 UV 맵은 크게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작게 만들어 구석에 넣어두어야죠. 눈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만 보이고 뒷부분은 이제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보일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앞부분만 크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사용하지 않는 뒷부분은 작게 줄여서 구석에 놔둘 겁니다. 4번을 눌러 UV 선택 모드에서 우리가 사용해줄 눈 앞부분의 UV 맵만 선택해 주셔서요. 상단의 UV 메뉴에서 팩 아이슬란드를 선택하여 팩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한 UV 맵이 2D 공간에 꽉 차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눈의 뒷부분은 사이즈를 굉장히 줄여서요. 구석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UV 맵 배치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런데 UV 매핑을 할 때 맵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텍스처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UV 맵의 각도가 직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배치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R을 눌러 회전하여 이렇게 직각 형태로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공막의 UV 매핑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안쪽에 있는 눈동자 오브젝트에도 UV 매핑을 진행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눈동자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셔서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A를 눌러 전체 선택한 후에 U를 눌러 바로 언랩, 미니멈 스트레치를 눌러 UV 매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동자 오브젝트 같은 경우 사실상 반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UV 매핑을 진행해 주셔도 2D 형태로 잘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동자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하여 UV 맵의 각도가 예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눈 모델링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UV 매핑과 눈을 디테일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엔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준 눈 오브젝트에 자연스럽게 머테리얼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